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경제견 정독기입니다. 왈왈. 네, 국내 증시 여전히 가는 종목만 가는 업앤다운 차별화 장세고요. 여전히 스윙 투자자 입장에서는 크게 재미가 없는 시장입니다. 3월 이전에 스윙 종목을 보유하고 있던 기존 투자자분들은 거의 연휴 수준이고요. 국내 증시 살펴보기 전에 전일 미증시 시황 또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미증시가 실리콘밸리 은행이 퍼스트 시티즌스에 인수됐다는 소식에 금융주들이 반등하면서 약상승 및 혼조세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 0.6% 상승 마감, 나스닥 0.47% 하락 마감, S&P 500 0.16% 상승 마감했습니다. S&P 500 맵을 한번 보시면요. 실리콘밸리 은행 인수 소식에 금융 섹터들이 대부분 좀 올라줬고요. 대형 기술주,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애플 이런 종목들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나머지 섹터는 그냥 혼조세 마감했습니다. 현 상태에서 S&P 500 추세선 그어놓은 걸 또 보실게요. S&P 500 일봉 차트를 보시면요. 일봉상에선 추세를 회복했고요. 지금 위쪽으로 열려 있습니다. 4100포인트까지 그리고 4300포인트까지도 돈 벌 수 있는 이런 자리고요. 호재만 딱 한 방 터져준다면 바로 딱 갈 수 있을 텐데, 자, 주봉 한번 보실게요. 주봉을 봐도 여전하게 이평선이 모이면서 조만간 방향성이 나올 거라는 걸 암시하고 있습니다. 방향성이 저는 위로 나올 거라고 예상합니다. 자, 그 다음 주요 뉴스 한번 보실게요. 네, 이 뉴스는 어제 국내 증시 오후 장중에 떴던 속보고요. 실리콘밸리 은행이 미국 중소은행 퍼스트 시티즌스에 인수되었고요. 파산 절차 이후 17일 만이고 인수자금은 165억 달러, 약 21조 4천억 원입니다. 미국장에서는 퍼스트 시티즌스가 한 50% 이상 폭등을 했었고요. 이렇게 은행 위기가 있을 때마다 은행이 은행을 집어삼키면서 또 대형은행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연준의 금융감독 담당 부의장이 의회에 출석해서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은 잘못된 경영의 전형적인 사례이고 미국 은행 시스템은 탄탄하고 강한 자본과 유동성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미국 당국과 연준이 계속 미국 금융 시스템은 탄탄하다, 강하다를 계속 어필하고 있고요. 은행권에 대한 우려가 한껏 누그러들었네요. 자, 더불어 지역은행들 역시 주가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BTFP, 은행기관 대출 프로그램입니다. 이 은행기관 대출 프로그램을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져서 또 지역 중소은행들이 반등에 성공했고요. 이 은행기관 대출 프로그램이 뭐냐면요. 금융기관에 1년 동안 국채와 주택저당증권 등을 담보로 대출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여기 보시면 담보평가, 이 부분이 좀 중요한데요. 담보평가에서 액면가를 기준으로 하면서 증거금은 액면가의 100%. 이 말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 주가가 10만원이에요. 근데 시장이 떨어져서 반토막이 나서 5만원이 됐어요. 내가 10만원일 때 액면가 그대로 보장받으면서 담보율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출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이러니 뱅크런, 인출 사태가 없어지고 금융 사태가 안정이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무튼 이 대출 프로그램은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직후에 이런 위기가 다른 은행권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미 당국이 내놓은 대책이고요. 좀 아이러니한 것은 인플레이션 시대의 긴축으로 유동성을 지금 걷어들이고 있는데 다시 유동성을 풀고 있다는 게 좀 아이러니한 사태입니다. 하지만 건물은 무너져도 언제든지 다시 지을 수 있지만 금융 시스템, 즉 땅이 무너지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 당국, 연준도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뉴스 보시면 도이치뱅크인데요. 도이치뱅크가 CDS, 신용 디폴트 스와프 프리미엄이 이렇게 급증해서 시장에 충격을 줬었는데요. 프리미엄이 다시 또 급락을 했고요. 그래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크레딧 스위스 은행과는 상황이 다르고 도이치뱅크는 지난해 순수익이 전년 대비 159%나 급증했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양호하기 때문에 코커펀트 AT1으로 인해서 불안 심리가 전이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뉴스 또 보실게요. 자, 다음 뉴스 보시면 지금 기업들이 계속 해고를 하고 있습니다. 시티그룹이 2,400명 3월 1일에 그리고 쭉 한번 보시면 로키드 마틴 176명, 메타 1만명, 아마존 9,000명, 그리고 월마트 200명, 디즈니 7,000명 예정. 지금 계속 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뭘 뜻하냐면 실업률이 높게 나온다. 실업률이 높게 나오면 경기 침체를 의미하겠죠. 경기 침체가 또 다가오면 경기 침체 프레임을 씌워서 주가를 움직이지 않게 하거나 또한 금리 동결이나 인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또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되는 재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또 다음 보실게요. 이분이 누군지 아시나요? 네, 대부분 투자나 재테크에 관심 있는 분들은 좀 아십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되게 멋진 말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입니다. 이분이 20년 11월에 중국 규제 당국과 중국 금융 시스템을 공개적으로 비난을 했어요. 와, 이런 국가에서 공개적으로 비난했다는 게 참 대단한데요. 그 다음에 자취를 감추고 그 기간 동안 해외에 머물렀고요. 그런 다음 이제 중국으로 돌아왔다고 어제 뉴스가 떴습니다. 알리바바 본사가 있는 항저우를 방문하면서 또한 동시에 본인 설립 학교를 찾아가서 챗 GPT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자, 이분이 돌아와서 기쁘다 이걸 얘기하려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IT 기업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탄압이 약간 풀릴 것인가? 또한 민간 부분 투자자에게 중국 당국이 손을 내미는 것인가? 그리고 중국 역시 금융 및 AI 산업에 박차를 가할 것인가? 더불어 중국 경제 개방 등을 유추해 볼 수 있고요. 미중 갈등에서 미국에 대항하면서 경제 대국으로서 면모를 보일 듯 하네요. 올해부터는 중국이 세계 경제 성장에 약간 키가 될 텐데 중국이 어떻게 개방해서 어떤 산업을 밀고 나가는지 면밀히 지켜봐야 될 듯 합니다. 네, 뉴스는 이만 보시고 다시 국제 유가 한번 보실게요. 네, 국제 유가 보시면요. 국제 유가가 아직까지 박스권 하단에 있지만 박스권 하단을 지금 깨려는 흐름이 보이고 있다는 게 좀 안 좋은데요. 뭐 그래도 아직까지 가격대는 낮습니다. 이라크 크루드 자치정부의 원유 수출에 차질이 빚어졌다는 소식에 이렇게 급등을 했고요. 뉴스에서는요. 2주 만에 최고치라는 단어 표현을 썼어요. 최고치, 이런 말이 자극적인 단어라서 유가를 보면 아직 인플레이션을 압박할 정도는 아니거든요. 근데 꾸준히 트래킹을 하지 않는 투자자가 보면 딱 신문기사를 봤을 때 와, 2주 만에 최고치? 큰일 났다 이러면서 후덜덜 하면서 겁먹고 또 매도도 하고 이럴 수도 있는 거죠. 항상 뉴스에 이런 자극적인 단어에는 휘둘리지 맙시다. 네, 달러 인덱스를 보시면 달러 인덱스 역시 아직까지 방향성을 나타내지는 않고 여기서 바닥을 다지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PM 그래드 인덱스 보시면 아직도 공포 구간이고요. 아직 공포 구간 이유는 금융 리스크가 당장은 뭐 해결이 된 듯 보여도 앞으로 언제 터질지 모른다. 그런 거에 대한 투자자들이 불안감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불안감이 한 1, 2주 좀 지나고 나면 풀릴 텐데 1, 2주 동안 은행 이슈가 계속 연달아 터지지 않는다면 다시 PM 그래드 인덱스가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 PM 그래드 인덱스가 올라가면서 주가도 다시 또 올라가겠죠. 네, 이제 국내 증시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 시장 한번 보시면 코스피 1.07% 상승 마감, 코스닥 0.7% 상승 마감했습니다. 양시장을 한번 보시면 코스피에서는 기관이 개인과 외국인의 매물을 받았고요. 코스닥은 여전히 외국인이 계속 팔고 있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은 1298원으로 2원 하락 마감했습니다. 여전히 1300원 부근을 밑돌고 있고요. 지금 자금이 계속 빠져나가는 것 같은데 자금 추이를 한번 볼게요. 1월부터 설정해서 한번 보실게요. 1월부터 코스피, 코스닥을 한번 보시면 코스피는 1월 2일부터 현재까지 보시면요. 외국인들이 아직 6조 원을 담고 있습니다. 5조 원, 6조 원을 왔다 갔다 거리면서 수익률 게임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을 보면 외국인 기관 자금이 다 빠져나갔습니다. 이건 되게 안 좋은데요. 코스닥이 에코프로, BM 이런 2차전지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살 때만 해도 5천억 그리고 1조 원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어느덧 마이너스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만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팔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한번 보실게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시면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LNF가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기에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LNF가 고점에서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 업앤다운으로 물량을 털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세 종목의 차트에 대해서는 주말에 한번 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네, 이제 시장으로 돌아가 볼게요. 코스피 일봉 차트인데요. 코스피 일봉 차트는 241선을 돌파했습니다. 241선을 돌파한 건 좀 긍정적이지만 어차피 241선을 놔두고 업앤다운이 심하기 때문에 정고점을 돌파해야 됩니다. 정고점 한 2480포인트, 넉넉하게 한 2500포인트까지만 가도 그 다음부터는 2500포인트를 지지라인으로 잡으면서 올라가면 참 좋겠죠. 이렇게 올라가면서 지지라인 잡으면서 또 박스권을 유지하면서 올라가 버리면 참 좋을 듯 합니다. 네, 주봉 한번 보실게요. 주봉도 지금 시기가 다 와갑니다. 이평선들이 점점점 수렴하고 있는 게 보이시죠? S&P 500 주봉 차트와 비슷하지 않나요?
지금 글로벌 증시 그리고 한국 증시 역시 방향성을 탐색하고 있고요. 이 방향성이 위로 열린다면 2500포인트를 넘어서 2600포인트까지도 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코스닥 일봉 차트 볼게요. 코스닥 일봉 차트를 보시면 지금 N자형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3월 14일날 저점을 형성한 것이 맞았고요. 이렇게 N자형 파형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N자형 파형을 보여도 지금 중소형주는 거의 출발도 안 한 종목들이 너무 많거든요. 이 정도 시장 지수를 흔들면서 외국인 기관 자금이 빠져나간 게 보이시죠? 이 기간 동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로 그냥 수익률 게임을 한 겁니다. 네, 주봉 한번 보실게요. 주봉도 보시면 아직 거래대금이 회복도 안 됐습니다. 거래대금이 회복도 안 됐는데 지금 이만큼 올라왔다. 833포인트까지 올라왔다.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서 방향성을 보일 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조금 빠져주면서 저는 이 부분 한 60주 이평선을 지지해주면서 여기서 움직이면서 그 자금이 중소형주로 가서 중소형주가 슈팅이 나오는 그런 장세가 온다면 좀 건강한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렇게 되길 한번 바라보자고요. 자, 오늘도 또 누구에겐 지루한 시장이었을 텐데 고생하셨고요. 또 내일 또 성토합시다. 이상 정덕계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와이